1968년 유럽을 휩쓸었던 학생운동. 그래서 유럽에는 아직도 68세대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 68세대의 영향력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70년대 히피운동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요. 반전과 평화를 외치던 바로 그들. 오늘은 70대가 됐습니다만 그 중앙에 섰던 밥 딜런.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사실 제가 어제 긴급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다양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평론가,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금 Knockin' on Heaven's Door 최소한도 우리 차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이 노래를 많이 들었죠. 옛날에. 많이 들었죠. 예. 나머지는 뭐 한두 번은 들어는 보셨죠? 네, 뭐 제가 어렸을 때 나온 가수이기 때문에 매우 어렸을 때 나온 가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없어. 아니 자꾸 나이를 올리시면 곤란해요 이거. 근데 그 방송에서는 솔직해야 근데 됩니다. 밥 딜런 노래는 워낙에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후대 리메이크한 방식으로는 저도 많이 들었죠. 그죠? 예. 밥 딜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누군지? 밥 딜런은 이제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서양에서 나타났던 청년 운동 그리고 미국의 히피 문화 이것을 상징하는 이름이고 당시 이제 히피 문화라는 게 반전 평화라든가 소수자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냈었는데 바로 그것을 노래로 대변했던 시대 정서의 대변자고 가장 대표적으로 블로잉 인 더 윈드라는 그렇죠. 노래가 바로 그 당시에 히피 세대 송가로 불리면서 그 밥 딜런의 그러한 노래 포크 음악 그게 한국에도 대단히 많이 영향을 미쳤던 가수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니까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장 노벨상 관련 오래된 농담이 현실화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해도 너무한다. 수많은 문학가들이 밤을 새며 창작을 하고 있는데 가수가 웬 말이냐. 윈스턴 처칠한테 노벨 문학상 준 이래 최악의 문학상이다. 뭐 이런 식의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시대 자체가 1990년대 이후로 이제 뭐 대중과 순수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중문화도 얼마든지 시대 정서를 담을 수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벨상 측에서도 기존의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서 좀 전향적인 선택을 내렸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2세기 전 유럽에서 뚜르바드르 그 음유 시인들의 집단이 있었죠. 바로 이 음유 시인들, 12세기 음유 시인들이 오늘날의 문학의 기원이라고 어떤 문학 하시는 분들도 그건 다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밥 딜런은 바로 그 음유 시인의 전통을 이어받고 그것을 발전시킨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노벨 문학상에 당연한 수상의 자격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호모를 이었다는 말까지도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원래 시라는 게 순수하게 읽는 그러한 작품이 아니라 노래 형태로 전수되는 거였고 옛날에 오디세이, 일리아드 그런 거에서부터 서양 문학의 시작이 됐던 건데 예. 밥 딜런이 바로 노래 형태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메시지를 그렇죠. 담아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서양 문화의 정수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좀 지금 이 Blowing the Wind 이게 나오죠. 사실 이 창법이라든지 밥 딜런의 음악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가수들한테 이제는 다 아는 척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가수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그죠? 누구 좋아하세요? 우리 최동호 평론가. 저는 뭐 안치환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워낙 이 시적 표현이라는 단어 이게 좀 부각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문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무슨 그 노벨 문학상이란 것과 부각돼가지고 시적 표현이 부각이 됐는데 저는 이 그보다도 제가 저 또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이 밥 딜런은 제가 이제 가끔가다 만나는 그 노래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밥 딜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음악적 기법을 무슨 흉내내거나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서서 또 포크 음악을 우리나라 뭐 한대수나 이런 분들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포크 음악이 많은 영향을 줬고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사회 참여적인 가수들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점은 노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인생을 지배하는 영혼의 영감을 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영향이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한대수 말씀하셨는데 역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거 한대수 씨 아니에요? 예? 예.
이 한대수 씨가 그 밥 딜런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 한국의 창법도 밥 그렇죠. 딜런으로 네. 뭐 행복의 나라로라든가 그렇죠. 물 좀 주소 네. 이런 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밥 딜런이 뭔가 조금 그 반체제 비슷하게 미국에서 활동할 때는 미국의 기존 체제가 밥 딜런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예. 슈퍼스타로 만들어줬는데 한국에서 한대수 씨가 밥 딜런 같은 그런 어떤 저항적인 노래를 불렀더니 바로 금지곡 물 좀 주소는 뭐 물고문 생각난다 금지곡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그걸 열등감이라고 그러죠. 뭐, 예. 우리 물고문 내가 지금 진짜 물고문 얘기를 하네. 이거 뭐, 이렇게 예, 되는 거죠. 행복의 예. 나라로 갈 테하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이미 행복한데 어딜 간단 말이냐 이러면서 금지곡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 체제가 밥 딜런과 같은 저항적인 정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 과거에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밥 딜런의 정신을 이은 우리나라 가수들 김민기 씨라든가 한대수 씨 이런 분들이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한대수 씨가 뭐 방금 지금 그 자막에 나옵니다만 록스타가 뭐 노벨 문학상 받은 거 혁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대학가의 그 저항운동 예. 거의 상당히 그 정서적인 바탕을 제공했던 가수가 밥 딜런이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윤영주 씨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자신의 상당히 정신적 자양분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뭐 많은 제 또래뿐만 아니라 제 위에 선배 세대들도 상당히 이 밥 딜런의 그 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60년대, 70년대 권위주의 시절에 나름대로 위안과 이 그 위로를 얻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밥 딜런은 어떻게 보면 문학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두개 이야기를 다 하는 받아야 분들도 돼요.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관석 씨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사실 그거는 밥 딜런의 노래를 그대로 번안한 노래죠. 그게 아마 그러니까 멜로디는 그대로고 예, 가사는 그렇죠. 아마 조금 다른 걸로 바뀔 알고 수도 있는데 있죠. 주로 옛날에 양병집 씨가 밥 딜런 노래를 가사를 한국어로 좀 바꿔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그 작업을 김광석 씨가 이어받아서 두 바퀴로 가던 자동차 만들었고 그리고 밥 딜런이 유명한 게 옛날에 그 포크 음악이 통기타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밥 딜런이 전자 기타를 들고 나와서 연주를 하는 바람에 네. 야유를 엄청 받고 그러면서 포크락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포크락의 흐름을 우리나라에서 이은 게 들국화 전인권 씨 전인권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하. 어쨌든 저는 밥 딜런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통과 순수라는 그런 측면, 사실 그러한 구분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측면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